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 결과는 오히려 찬밥 신세. 말 잘 듣고 선물 바치고 다 맞춰줬는데 나보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진짜 허무하고 배신감 들고 한편으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죠. 지금 그 일이 국가 단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미국 말을 잘 들었는데도 트럼프는 일본에 25% 관세 폭탄을 날렸습니다. 심지어 그 통보는 딱 한 장짜리 편지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일본 총리 이시바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미국과 그렇게 친했던 일본이 왜 갑자기 미국과 맞서기 시작한 걸까요? 트럼프는 일본의 성의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왜 한국 경제와도 직결된 문제일까요? 이 질문들 처음엔 남 이야기 같지만 듣다 보면 여러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기 때문이죠. 정답이 없고 원칙도 없이 돌아가는 힘의 논리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본의 대응 방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함께 꿰뚫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정말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그냥 외교적 수고 수준이 아니라 거의 눈물겨운 구애 수준이었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더 잘 보이려고 말투도 바꿔보고 선물도 준비하고 상대 스타일에 맞게 화법까지 연습한 적.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가 싫어하는 일본 특유의 빙빙 도는 말투를 고치기 위해 간결한 화법 특훈을 따로 받을 정도였습니다. A는 B다. 트럼프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요. 뿐만 아니라 금색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했고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겠다. 심지어 수익성 없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도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죠.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어지간한 거래 관계에선 충분히 성의 표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트럼프가 보인 반응은 뭘까요? 그 모든 선물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날아온 건 딱 한 장짜리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일본에 대한 관세 24%에서 25%로 올린다. 그 편지는 외교 채널도 아니고 그냥 서한 하나 달랑 보내서 통보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헛헛하다? 화가 난다? 현타 온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한국은 아무런 협상도 안 했는데 똑같이 25% 관세입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협상도 안 한 한국이랑 결과가 똑같다고? 심지어 우리한테는 편지로 통보까지 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화가 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볼게요.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선물 공세를 했을까요? 트럼프는 왜 그걸 다 받고도 관세를 더 올렸을까요? 일본 총리는 왜 이제 와서 태도를 180도 바꿨을까요? 정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그 조각들을 하나씩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시바 총리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일본의 진짜 카드가 뭔지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도 예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시죠? 이시바 총리는 왜 그렇게까지 잘해주다가 갑자기 반기를 들었을까? 왜 그 전까지는 트럼프에게 눈빛까지 맞추려 했던 일본이 이제 와서 우리도 자립하겠다고 선언했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화가 나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훨씬 더 복잡하고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정도였는데도 안 통해? 여기서 오는 존엄의 상실. 일본은 30년 장기 불황에 시달렸고 그 회복의 실마리를 미국 시장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더욱 공들여왔고 특히 트럼프에게는 진심으로 맞춰주려 했죠. 간결한 화법 특훈, 사무라이 투구 선물,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 확대, 심지어 수익성 전무한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도 참여. 하지만 돌아온 건 딱 한 장짜리 편지와 관세 25%였습니다. 그냥 실망을 넘어서 존엄의 상실이 느껴졌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무시, 생략, 일방 통보라면? 그게 바로 이시바의 감정이었을 겁니다. 정치인도 결국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 지금은 1989년이 아니다. 일본의 약한 경제. 1989년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출간됐을 때만 해도 일본은 미국에 도전해도 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GDP도 뒤처졌고 기술 패권도 밀리고 있고 엔화 가치도 휘청이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힘이 없을수록 더 세게 말해야 들리게 된다는 걸 이시바는 체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러서서 바치기만 하면 아, 얘네는 계속 받아도 되는 나라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걸요. 그래서 일본이 가진 가장 강한 카드 하나,
미국 국채 1조 달러 보유를 활용한 심리적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트럼프는 협상의 룰을 안 지킨다는 학습 효과. 사실 트럼프 스타일 다 아시죠? 처음엔 세게 때리고 나중에 손 내미는 협상 기술, 그리고 언제든 말 바꾸는 불확실성의 달인. 이 시바는 학습한 겁니다. 협상은 말 바꾸지 않는 사람끼리 해야 의미가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기껏 수조 원짜리 천연가스 투자 약속해도 기분 나쁘면 그냥 관세 올릴 사람이다. 그런 상황에선 협상보다 정면 승부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이 시바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관세 25%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동차는 품목 관세로 이미 적용했으며 중간재 품목은 미국도 손해하고 일본이 반격해도 미국 기업들이 먼저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채 1위 보유국의 위치이기도 하고요. 국채 안 사줄래? 이 한마디면 미국 국채 금리는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 카드를 보유하고 있기에 엔화 강세 유도를 통한 미국 자금 유출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는 말한 겁니다. 안보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리고 이 말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줄 잘 서고 시키는 대로 했던 나라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일본 총리였다면 이 시점에서 트럼프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을까요? 아니면 정면 돌파를 선택했을까요? 자, 이제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죠. 이시바 총리가 왜 정면 승부를 선택했는지, 그 배경에 어떤 심리, 어떤 전략, 어떤 국익 계산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원칙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통보, 그날 기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게임입니다. 처음엔 10%였다가 협상하면 15%, 서한을 받지 않으면 20%, 다음 날엔 그 서한 받은 놈한테는 25%, 그 다음엔 그 선물 갖다 준 나라한텐 너 더 받아 26%? 이게 말이 되나요? 협상은 룰이 있을 때 협상입니다. 상대가 그 룰을 안 지킬 땐 그 룰 바깥에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이 시바는 지금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제 우리도 자립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건 단지 미국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외교 질서에 대한 저항이자 앞으로 나아갈 새 질서에 대한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결론이 우리한테 뭘 말해줄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이 문제를 남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우리도 25% 관세 대상입니다. 우리도 갑자기 어느 날 한 장짜리 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줄 잘 섰다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더 이상 전통적인 군사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채 보유, 금리 압박, 수출 구조, 경제 자체가 전쟁의 도구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선한 의도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까요? 무조건 맞춰주는 약자 외교? 아니면 계산된 정면 승부? 아니면 제3의 독립 전략?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시바의 선택 이해가 되시나요? 트럼프식 관세 외교,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할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이 문제는 전문가들만의 토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트럼프의 관세 폭격이 중국과 유럽에 어떻게 번질지, 그리고 그 불똥이 한국 주식시장과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 세모지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